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강입니다. 요거 경제지문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수능 특강 전 범위를 다 훑어봤는데 이게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좀 제일 많이 하시네요. 또 보니까 뭐 채권 얘기 나오고 할인채 얘기 나오고 채권 만기 수익률, 그다음에 뭐 수익률 곡선에 대한 얘기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할인채 뭐 저거 뭐 그 현가 계산하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요 부분 이제 지금 설명할 겁니다. 이제 일단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격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장단기 수익률 격차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1년 만기, 요거 2년 만기, 그죠? 2년 만기가 지금 높아지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1년 만기, 요거 2년 만기라고 했을 때 만기가 긴 놈이 낮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으면 유리한 상황인 거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기울기가 좀 그 세냐, 기울기가 크냐, 작냐,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채권을 샀어. 그러면은 내가 그 은행에 그 돈을 만약에 1억짜리 채권을 샀어. 그러면은 그 1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뭐 내가 언제든 빼고 쓰고 싶을 때 찾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을 사버렸어. 그러면은 그 채권에 이제 일부 돈을 쓰고 뭐 유용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 돈이 묶여 있는 그런 경우라고. 그러니까 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나중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 수익률이 높아야지 팔려요. 이래야 팔린다고. 이래야 사람들이 산다고. 일반적인 경우인 거지, 이게. 그죠? 이게 완전 뒤집어지는 게, 역정되는 경우는 2년짜리가 1년짜리보다 10년짜리 1년짜리고 뭐 10년짜리라고 했을 때 10년짜리가 지금 만기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는 그 뭐 경제가 망해가지고 완전 경기 침체가 완전 박살나는 경우죠. 경제가 박살난다고 예상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나겠지. 그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죠, 밑에. 그죠? 뭐 물론 뭐 그 공식도 있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쭉쭉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설명할 때는 이제 경기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하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경기가 바뀌었을 때,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 이렇게 보는 거고,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 그겁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그거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내용 일치 문제 1번 같은 거 이런 거는 풀기가 쉽죠. 풀기 쉽다기보다는 풀 수가 있어요. 단순 내용 일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급하는 내용이 어딘지 위치만 파악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용 일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건 풀려요. 근데 이해가 안 됐더라도 풀리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해를 해야 풀리는 문제. 이런 게 골치가 아픈 거지.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어렵다. 이건 이제 꼼꼼히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뭐 니은 같은 경우에 그 만기 수익률이,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가리키는 게 두 개거든요. B와 B-인데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그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도 좀 이상해. 그죠? 이건 아마 B로 봐야 될 것 같은데, B-가 아니라 B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것도 좀 꼼꼼히 좀 봐야 되고, 이건 이제 본 채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분석 채널에서 아직 지금 요거는 이제 아직 영상을 안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제대로 만들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내용 뭐 적용 추론이에요. 그죠? 적용 추론 문제. 이것도 이해만 되면 문제가 풀리는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못 풀 겁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이제 내용 자체가 이해가 돼야 풀리는 거다. 그럼 4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문제가 별로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뭐 이유를 말하는 건데, A의 내용과 3번의 내용이 지금 내용이 거의 내용 일치 문제 수준입니다. 요거랑 그 A의 내용이 같아요. 별로 뭐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라, 이게 추론해야 되는 건데, 결국 뭔 얘기하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A의 내용과 지금 3번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문제풀이는 뭐 본 채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분석 채널에서 설명할 거고, 지금 여기는 일기 채널이니까 본문 본문만 쭉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복습하려고 만든 영상이라 가지고 꼼꼼한 설명은 이제 본 채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쭉 본문 보면서 필요한 부분 좀 설명할게요. 봅시다.
할인채에 대한 얘기 요 부분 좀 설명하고 그 뒤로는 뭐 요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봅시다. 채권. 그러니까 채권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리 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채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 보통채, 그다음에 뭐 할인채, 아니면 뭐 복리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채라 그래가지고 요거 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쿠폰이라, 요건 이제 그 이자, 액면 이자가 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10%씩 준다는 얘기야. 만기가 3년이면 1년에 10%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1,000원짜리면, 액면가 1,000원이면 10%씩 주는 거야. 10%씩 준다고. 1,000원에 10%가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그죠? 이거를 3년이니까 1년마다 준다는 얘기야. 100원, 100원, 100원 이렇게 준다니. 요게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년 후에 100원 주고 또 2년 후에 100원 주고 3년 후에는 만기니까 액면가 1,000원도 주고 그다음에 그 이자 또 100원도 주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요게 이제 보통채. 요거 이제 쿠폰이라고 불러요. 요거 100원, 요거 100원, 요거를 이제 쿠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쿠폰 아니면 뭐 이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표채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표면 이자. 요건 이제 보통채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도 써 있고 표면 이자도 써 있고 만기도 써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보통채죠. 일반적인 어떤 그 채권인 거지. 그죠? 그다음 현가 계산이야 뭐 당연히 이거를 현재 가격으로 맞추는 거 그죠? 그다음에 요것도 2년 2번 때린 거, 그다음에 3번 때린 거 현재 가격으로 요거 총 전부 값을 현재 가격으로 다 맞춘 겁니다. 요게 현가 계산. 요게 이제 채권 가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돈들이 은행에다 갖다 박아놨을 때 받는 돈이랑 이 현가랑 같아야 되겠지. 예. 물론 뭐 이때 현가는 시중금리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현재 시중금리입니다. 그죠? 이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했던 뭐 시중금리가 어떻게 될까 그건 모르지. 근데 그 일반적으로 지금 유지될 것이다. 금리가 안 바뀔 것이다. 예상하고 이렇게 현가로 바꾸고 그때 이제 채권 가격이 요거랑 맞춰지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인채 같은 경우는 어떤 쿠폰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액면가 1,000원이고 그다음에 만기 3년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이제 써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써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3년 후에 만기 3년 후에 1,000원 준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1,000원이 3년 후에 1,000원이니까 이거 현가로 바꿔주면 이런 공식 그죠? 1,000원에다가 1 플러스 R 분의 1 요 세제곱 그러니까 3년 후니까 계산해주면 뭐 만약에 그 실효이자 그 시중금리 아니라 할인율을 10%라고 잡았을 때 10% 잡았을 때면 751원 그러니까 3년 후에 그 1,000원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맞추면 시중은행 가격이 시중은행이 뭐 금리가 10%라 그러면은 내가 751원을 은행에다 갖다 박아놨을 때 시중금리가 10%다 그러면은 3년 후에 1,0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가인 거고, 그러니까 그 현가랑 맞춰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팔겠지 이 사람도. 이 채권을 파는 사람도 나중에 1,000원 3년 뒤에 1,000원이 받으면은 뭐 현가로 바꾸게 되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로 현가로 계산하게 되면 751원이니까 이 사람도 이 채권을 751원에 팔겠죠. 그죠? 그 만약에 700원에 판다 그러면 빨리 사야지. 그죠? 그럼 내가 1대 700원에 사면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이때 1,000원을 받게 되면 나 50원 이득이잖아요. 그죠? 50원 이득이잖아. 그래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시중금리와 이제 할인율이 같아진다. 여기 이제 써 있는 게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인율은 뭐냐면은 할인채를 만들 때 만들었잖아요. 이걸 이제 그 1,000원에 팔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액면가 1,000원이면 그죠? 3년이니까 751원에 팔아야지 일반적인 어떤 지금 그 금리로 유지됐을 때 751원으로 751원을 은행에 갖다 박아놨을 때 3년 뒤에 1,000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1,000원이 생기는 거니까 1,000원이 되는 거니까 751원에 팔아야 되겠지. 이때 그 할인율 그러니까 그러면 751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순간 할인율은 10%라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 금리랑 똑같은 거지. 이해되나?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쭉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 가지고 이해를 해봅시다. 그죠? 이게 이해 안 됐더라도 다시 설명하면 이해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게 할인채다. 할인채, 그 다음에 뭐 지금 보통채, 그 다음에 복리채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부분은 할인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어떤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이 뭐냐?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 봤잖아. 이런 거. 요 종이 쪽지에다 쪽지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액면가 1,100원에다가 만기 1년에 2026년 3월 9일 날 정부에서
요 그 채권을 가지고 오면 1,100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할인채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유가증권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저기 실질적으로 종이 쪼가리에 뭐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렇다. 이게 뭐 정부가 하면 국고채, 뭐 지방자치단체나 뭐 기업 회사가 하면 회사채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채권이다.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현금 흐름이 뭐냐? 현금 흐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현재 뭐 내가 뭘 살 거 아니야, 그죠? 채권을 사는 돈. 그 다음에 나중에 1년 후에 1,100원을 나한테 준다. 이렇게 준다. 나한테 준다. 그게 이제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샀어. 그러면은 이 채권을 발행한 놈한테 돈을 줬겠죠. 그죠? 돈을 줬을 거 아니야. 그게 돈이 글러가고 그 현금을 이 발행한 놈이 가지고 있다가 뭐 지가 뭘 하든 뭐 투자를 하든 어쩌든 지가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1,100원을 나한테 준다. 이게 돈의 흐름이죠. 현금 흐름이다.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이 할인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이거 이제 뭐 만기 1년 뒤에 뭐 2026년 뭐 3월 9일이니까 그죠? 2026년 3월 9일 날 1,100원을 줄게. 이렇게 써놓은 게 할인채입니다. 그죠? 요게 두 개 결정이 되면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1년 뒤에 나한테 1,100원을 주겠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그러면 이 채권을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응?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현가와 이제 채권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지금 봅시다. 예를 들어 만기에 뭐 1년인 액면가, 만기 1년의 액면가는 뭐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고 있어. 누군가 뭐 얼마 주고 샀든 어쨌든 내 장롱을 열어보니까 만기 뭐 1년짜리 액면가가 뭐 1,000원짜리인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행한 놈 누구야? 기업이든 뭐 국가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채권을 들이밀면 나한테 1,100원을 준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액면가가 1,000원이니까 액면가 그대로 1,000원을 나한테 주겠지. 현금으로. 그죠?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된다. 그죠? 액면가가 1,100원이잖아. 액면가가 1,100원이잖아요. 액면가가 1,100원이야. 근데 이거를 1년 뒤에 1,100원을 나한테 준다라는 그 종이 쪼가리인데 이거를 내가 1,100원에 살까요? 이거를 내가 1,100원에 사겠냐고. 안 사지. 1,100원을 내가 은행에 갖다 박아 놓으면 1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붙겠지. 만약 10%라고 한다면 1,210원이 되겠지. 그죠? 1,210원이 되겠지. 이자가 붙어가지고 10%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죠? 1,100원을 주고 살 이유가 없지. 그죠? 만약에 내가 1,100원을 현금을 은행에다가 박아놨어. 그러면은 그 은행 이자가 10%야. 그러면은 110원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1년 뒤에 받는 돈이 1,210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1,100원밖에 안 주잖아. 이 채권은. 그러니까 지금 1,100원을 은행에다 박는 게 이득이지 이 채권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1,100원짜리 1년 뒤에 1,100원 준다는 거는 이때는 한 뭐 1,000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그 나중에 액면가보다 지금 현재 가치, 현재 가치가 낮겠지. 그죠?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되겠지. 그죠? 발행할 때 야 이거 액면가 1,100원인데 야 1,000원에 사. 이렇게 하겠지. 그죠?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돼 가지고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이다. 그죠? 만기에 액면가 1,100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한 1,000원에 발행을 해 가지고 만기 때 1,100원을 받는 거야. 예? 액면가 1,100원을 받는 거라고. 그죠?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 그러니까 할인채의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100원을 받는데 이 할인채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얼마? 지금 현재 그 시중은행 그 금리가 10%라고 하면 이거 현가로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1,000원이겠지. 요 놈은 이 1,100원을 1년 후 1,100원을 현가로 맞추게 되면 1,000원이 되겠지. 이제 시중 금리가 10%일 때. 그죠? 이 1,000원을 은행에다 박아놨어. 이 1,000원을 은행에다 박아놓는다고. 그러면은 10% 이자가 붙어가지고 1,1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중금리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1,100원을 이제 지금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1,000원이 된다. 그게 현가다. 이게 되죠. 그죠? 할인채의 가격은 할인채 가격 봅시다.
할인채 가격, 채권의 가격, 요 놈의 채권의 가격은 이건 이제 1,100원, 액면가가 1,100원인데 이게 현가로 계산해 보니까 1년 뒤에 이제 그 1,100원 주는 거를 현가로 계산해 보니까 1,000원이야. 1,000원을 은행에 갖다 박아놓은 거랑 이걸 1,000원 주고 산 거랑 똑같아. 그죠? 시중금리가 10%일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1,100원짜리 그 이 액면가 1,100원짜리를 할인채를 지금 1,000원 주고 사는 거는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합리적이지. 그죠? 시중금리가 10%가 계속 1년 뒤에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 1년 뒤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봤을 때 똑같은 거잖아요. 뭐 합리적이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은행 1,000원을 은행에다 갖다 박아 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건데 할인채는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하지. 은행에 1,000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싸게 팔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 한 990원에 팔겠지. 그러면 그래야지 뭐 10원 손해 보더라도 10원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현가가 1,000원인데 나 990원에 사는 거야. 그러면 10원이 이득이잖아. 그 대신에 내가 1년 동안 이 돈을 안 쓰는 거잖아. 그죠? 여기 이제 할인 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현금을 이제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약간 불리하더라도 뭐 990원 주고 사겠지. 채권 가격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봅시다.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뭔 말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 판매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매 가격. 그러니까 이거를 현가는 뭐 1,000원인데, 현가는 1,000원인데 1,000원에 사겠냐고. 안 사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뭐 1,000원에 산다면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그죠? 근데 뭐 같거나 좀 작겠지. 1,000원보다 한 990원 정도 하면 사겠지. 그죠? 경기가 유지된다는 전망 하에서 그러니까 그 시중금리가 10%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율이 10%라는 게 뭔 말이냐면 액면가 1,100원이고 할인율 10%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요 놈에다가 할인율 때려가지고 1,000원을 만들었잖아요. 요까지 그 역이자 거꾸로 하는 여기 이제 그 할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0원을 할인해가지고 1,000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액면가가 1,100원인데 할인해가지고 1,000원에 팔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할인율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죠? 그게 할인율이 10%고 내가 실제로 1,000원 주고 샀어. 그리고 나중에 1년 뒤에 1,100원을 뭐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은 1,000원 주고 샀는데 1,100원을 받았으니까 100원 이득이죠. 그게 만기 수익률이. 그죠?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100원을 번 거야. 10%죠. 만기 수익률 같은 얘기지. 할인율과 만기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이거 이제 할인율은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 만든 놈이 결정하는 거지.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채권을 뭐 우리 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거 만들었어. 그건 아무도 안 사면 뭐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걸 팔아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 그 팔 때 할인율을 얼마나 할 건가? 이거는 뭐 이거 만든 놈이 결정하는 거지. 그래갖고 내 할인 그 시중 이자가 10%니까 할인율 10% 해가지고 팔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한 할인율은 뭐 한 11% 이렇게 파는 거. 왜냐하면 할인율을 조금 더 올려야지만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그죠? 10%짜리면 그냥 나 은행에 갖다 박을래. 나 채권 안 사.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야, 은행보다 내가 조금 더 좋게 쳐줄게. 할인율 11%로 해줄게.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뭐 11%니까 내가 1% 이득이니까 이거 살게. 은행에 갖다 박아 놓는 것보다 1% 이득이니까 사지 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조금 낮아진다는 얘기지. 11%짜리면 이제 채권 가격은 991원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판매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판매 가격. 채권 가격도 이제 그 거래 가격인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은 그 판매를 그 할인채를 만든 놈은 이걸 만든 놈은 일단 그 시중금리가 이제 10%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그죠? 10%가 쭉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 그죠? 경기가 막 폭락하고 경기가 확 좋아지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지금 경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경기는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겠지. 경기가 나빠진다 그럼 금리가 낮아지겠지. 그 이해되죠? 그런 거니까 하여튼 경기는 일단 유지된다고 보고 봤을 때 현가가 이제 1,000원이고, 그죠? 현가가 1,000원이고 그때 이제 1,000원에 팔려고 하겠지. 이 사람은 이 발행한 놈, 이 만든 놈, 채권을 만든 놈은 어떻게든 1,000원을 받아야 될까? 1,000원을 받으려고 하겠지. 물론 뭐 1,009원, 1,018원 이렇게 팔면 가격이 올라가면 자기는 이득이지. 근데 안 사지. 현가가 1,000원인데 누가 1,009원을 주고 누가 1,018원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할인율은 9%, 8%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할인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이 떨어진다.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경기가 유지된 전망 그대로 이제 이렇게 1,000원에 파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이상적인 거고. 응? 근데 이렇게 안 사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살 거 아니야. 할인율 시중 금리가 10%인데 할인율이 이제 11% 정도로 딱 내놔가지고 야 이거 원래 1,000원짜리인데 이거 이제 991원에 사라. 이렇게 하면 뭐 사겠지. 그죠? 대체로 이 정도로 사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리가 이제 항상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죠? 뭐 1년 후에 이제 그 금리가 오른다거나 아니 금리가 내리거나 하겠지. 그러면 그때 내가 이거 채권 사는 이유는 금리가 이제 오를 거다. 경기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990원 1원에 사는 거지. 예. 그러면 조금 이득일 거 아니야, 그죠? 차익이 좀 생기잖아. 그래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까, 경기가 나빠질까 그거를 기준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비트코인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비트코인을 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득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나가 손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채권은 나중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나빠지냐에 따라 이제 내가 이득을 보느냐, 내가 이제 뭐 손해를 볼 건가 그걸 판단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다 설명한 겁니다. 봅시다. 하여튼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되겠죠. 그죠? 액면가는 1,100원이고 발행 가격은 뭐 1,000원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야 나중에 1년 뒤에 1,100원 줄 테니까 지금 1,000원 주고 사라. 그런 게 돼요. 그죠? 만기에 액면가 1,100원을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 그 돈을 주고 받는 거, 그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예.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이거 잘 봅시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 현가죠. 요놈과 채권 가격이 같아진다 얘기하잖아. 할인채의 가격이 같아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이거 1년 후에 1,100원인 놈인데 1년 후에 1,100원인데 이 놈을 현가로 계산해 보니까 시중금리 10%로 현재 시중금리 10%예요. 봤을 때 그렇게 고정됐을 때 현재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가가 이제 1,000원인 거지, 그죠? 이거 만약에 얘가 이제 1,100원에 팔면 파는 놈이 이득이잖아, 그죠? 1,100원에 팔면 파는 놈이 이득인데 아무도 안 사지. 현가 계산해 봤더니 1,000원이 나왔어. 근데 이걸 1,100원에 산다고? 바보가 어디 있어? 1,200원, 1,300원 누가 사냐고? 안 사지, 그죠? 현가보다 낮아야 살 거 아니야, 그죠? 낮아야 사지, 그죠? 이거 뭐 1,009원, 1,018원 안 삽니다, 그죠? 안 사요. 이 1,000원짜리인데 누가 1,009원, 1,018원에 사냐고, 그죠? 그러니까 낮은 돈으로 사겠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무도 안 살 것 같아가지고 야 1,703원에 내 팔게. 그 뭐 할인율을 13% 해가지고 시중금리는 지금 10%인데 야 내가 할인율 13% 해가지고 973원에 팔게. 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막 살려 그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야 나 982원에 살게. 982원에 살게. 그러면 그럼 네가 사라. 982원인 네가 사라. 라고 하니까 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나는 991원에 살게. 991원에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네가 사라. 991원이니까. 이렇게 막 경쟁 붙어가지고 서로 살리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1,000원짜리니까. 그죠? 그 1,000원짜리를 뭐 991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먼저 팔아야 되겠지. 그러다가 나는 1,000원이라도 살 거야. 정가에 사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1,000원 주고 팔겠지.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현가와 같아진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가격이 높으면 아무도 안 사지. 그래갖고 이렇게 팔면 안 되겠네. 나 1,000원에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할 거고 밑에 가격을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막 973원에 팔게라고 하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살려 그래. 그래가지고 가격이 쭉쭉 내가 더 비싸게 살게. 내가 더 비싸게 살게. 해가지고 뭐 991원에 살게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 그 1,000원에 살게 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겠지. 그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랑 현가가 같아진다고. 이 상황을 이해되죠? 같아지는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할인채의 가격은 어쩌고 해가지고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그죠? 할인채의 가격, 채권의 가격은 현가랑 같아진다. 그죠? 액면가의 현재 가치랑 같아진다. 그죠?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한다. 그죠?
할인채의 가격, 채권 가격이 이 현가보다 낮다면 상승을 하겠지. 왜 상승합니까? 나 이거 973원에 산다는 놈이 있는데 갑자기 982원에 사겠다는 놈이 나타나고 또 조금 더 있으니까 991원에 사겠다는 놈이 나타난 거야.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0원에 살게라고 하는 놈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1,000원에 판 겁니다. 그죠? 현가랑 채권 가격이 같아진 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인채의 가격 1,000원이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 만약에 몰라 1,000원 밑으로, 그죠? 가격인데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죠. 1,000원보다 낮아. 이거 900 얼마나 그러면은 가격이 점점 사는 놈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현재 가치가 같아지는 1,000원으로 올라간다. 낮다면 상승, 그죠? 요거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보다 높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1,000원인데 할인채 가격이 지금 뭐야? 뭐 1,009원, 1,018원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사냐고? 안 사지.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죠? 할인채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죠? 액면가의 현재 가치 1,000원보다 높다면 하락한다, 그죠? 이해되고, 이때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현재의 가치, 현가는 미래의 특정 금액 1,100원을 일정한 할인율로 10% 할인율 했죠, 그죠? 10% 할인해가지고 계산하는 현재 시점의 가치 1,000원 현가, 이걸 말하는 거죠. 현가, 그죠? 현재 가치. 1,100원, 1년 후에 1,100원인데 현재 가치로 바꿔보니까 1,000원이더라. 그게 이제 시중금리 10%로 계산했을 거고, 아니면 이 할인채를 판매하는 놈이 시중금리가 10%니까 나도 그러면 10%로 할인해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맞춘 겁니다. 할인율은 이거 만든 놈이 결정하는 거지. 시중금리는 그 은행에서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이 결정한 거고, 할인율은 이 파는 놈이 결정한 겁니다. 그죠? 나는 11%에 할 거야. 12%에 할 거야. 13%에 할 거야. 시중금리는 10%라도 13%를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 11% 계속 이렇게 10%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잖아. 할인이 더 많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빨리 팔리겠지. 그죠? 왜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 빨리 팔겠지. 내가 지금 돈이 급해. 회사가 돈이 급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할인율을 좀 높여가지고 팔면은 사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죠? 빨리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해되잖아, 그죠? 지금 어디까지 봤나, 그죠? 어쨌든 이때 현가, 그죠?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현가는 이제 미래의 특정 금액 1,100원을 일정한 할인율 10%로 할인한 이거는 뭐 할인율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채권 만든 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는 가치를 말한다. 그죠?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에 이제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다. 그죠? 나중에 1,100원인데 현재 가치는 이제 1,000원이 되는 거야. 10%라고 계산할 때, 시중금리가 10%일 때, 그죠? 그 1,000원을 예금하게 되면 1년 뒤에 10% 이자가 붙어가지고 100원이 붙어가지고, 그죠? 1,100원이 된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1,000원을 은행에 갖다 박아놨어. 그러면은 1년 후에 이제 그 1,100원이 되겠지. 시중금리가 10%일 때. 그것처럼 거꾸로 보는 거지. 그럼 나중에 1,100원이 지금은 얼마일까? 계산해보니까 현가 1,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이 현가랑 이제 그 채권 가격이랑 맞춰진다는 얘기지. 이게 좀 낮을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고, 높을 경우에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결국 이제 채권 가격과 현가가 같아진다. 이걸 보는 겁니다.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왜 같아집니까? 할인채의 가격이 낮으면은 서로 살라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그죠? 결국 가격이 올라가겠지. 더 많이 가격을 부르는 놈한테,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놈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격이 높아. 현재 가격보다 높아. 안 사지. 누가 사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 현가와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할인채의 가격이 1,000원보다 낮으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1,000원에 맞춰지고, 1,000원보다 더 높아. 그러면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1,000원에 맞춰진다. 그죠?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또 만기 수익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만기 수익률은 할인율은 같은 거예요. 같다고. 왜 같습니까? 이거 할인채 발행하는 놈이, 만든 놈이
예? 야, 내가 이거 시중금리가 10%니까 나도 시중금리에 맞춰서 10%로 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겠다. 1,000원에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10% 할인율 적용한 이 할인채를 사는 거야. 내가 샀어. 그러면은 내가 1년 만기 후에 받는 돈이 1,100원이잖아요. 이거를 1,000원 주고 샀는데, 예? 이걸 1,0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받는 돈이 1,100원이야. 그러면은 100원을 이득을 본 거야. 내가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원을 이득을 본 거라고. 그럼 1,000원 분의 이득 본 게 100원이잖아요. 그게 얼마입니까? 10%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만기 수익률.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생기는 수익률. 예, 그죠? 수익률과 할인율이 같은 거지. 그죠? 파는 놈은 할인율을 정해서 파는 거고, 내가 이제 수익률은 이제 내가 버는 돈이니까 같은 거잖아. 그죠? 할인율과 수익률이 같은 얘기입니다. 채권, 결국 이제 채권 만기 수익률, 그죠? 만기 수익률은,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그게 지금 시중금리와 같아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해되나? 이게 이해됩니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과 할인율은 애초부터 같은 거고, 만기 수익률과 할인율은 애초부터 같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파는 놈이 내가 10% 할인해갖고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10% 할인 받았기 때문에 10%가 수익인 거지. 이거 이해되죠? 그죠? 이거 이해되고, 요 놈과 시중금리가 같아진다. 이게 지금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할인채의 가격과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같아진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 현가와 채권 가격이 같아진다. 왜 같아진다 그랬습니까? 이게 현가가 1,000원인데 가격이 싸면은 서로 살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지. 가격을 많이 부르는 놈이 한테 팔 거 아니야. 그죠?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면 안 사겠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현가가 같아진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1,000원이라는 얘기는 할인율이 10%라는 얘기잖아요. 시중금리가 10%니까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말과 할인채의 가격과 액면가의 현재 가격 가치가 현가가 같다라는 말과 채권 만기 수익률, 그 다음에 그 할인율, 그 다음에 시중금리가 같아진다는 말이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랑 시중금리가 요 세 개가 같다라는 말이 이거랑 같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 그죠?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이해는 된다. 그죠? 이해는 된다. 그죠? 네, 여기까지 받고 또 2문단 넘어갑시다. 계속 봅시다. 2문단 봅시다.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어떤 전망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죠? 시중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생각한 거고, 요건 이제 채권 만기가 다른 경우에 이제 어떤 채권 두 개가 있어. 채권 두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놈 만기가 이제 뭐 5년이고 1년이고 어떤 놈 만기가 이제 10년이야. 그죠? 뭐 그게 이제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수익률, 어떤 놈이 수익률이 좋을까? 그러니까 뭘 살까? 그러니까 뭐 시중에 채권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뭘 살까?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만기가 긴 놈이 있고 만기가 짧은 놈이 있을 텐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런 걸 계산 잘해야지 손해를 안 보지. 그죠? 채권의 만기가 달 경우 이제 단기 이제 수익률 격차.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죠? 수익률 곡선이 요거네.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수익률 곡선이잖아.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이건 이제 만기가 긴 놈이 지금 높고 만기가 짧은 놈이 낮네. 요거는 이제 만기가 긴 놈이 작고 만기 수익률이 작고, 요건 만기 수익률이 크네요. 그죠? 만기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이제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X축이 만기고 Y축이 이제 만기 수익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채권이 이런 거라고 설명했고,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떤 채권을 살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기가 뭐 1년짜리가 있고 만기가 10년짜리가 있는데 뭘 살까, 그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다. 그죠? 그림 1은 일반적인 채권 수익률의 이제 곡선이다. 이게 일반적인 채권입니다. 이게 지금 항상 이렇게 자주 쓰는 거예요. 대신 이제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좀 확 기울어지느냐 뭐 그걸로 보는 거고, 뒤에 문제도 그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게 그거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된 경우고, 이건 좀 덜 기울어진 거고, 이게 좀 기울기가 좀 높은 거고, 기울기가 덜 이런 경우,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인 그래프예요. 일반적인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이 만기가 길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해. 왜? 그러니까 채권을 사게 되면 내가 뭐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갖다 박아 놓으면 내가 언제든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채권을 샀어. 그 채권을 누가 사야, 대신 누가 사야지 그게 현금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리하지.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불리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불리한 데다가 기간이 더 길어. 그 불리한 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야지만 내가 그거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길어지면 수익률이 더 좋아야 내가 그걸 삽니다. 그죠? 그래서 발행을 할 때 만기가 길다 그러면 조금 수익률이 높여서 판매를 합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채권 수익률의 곡선으로 요거고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해가지고 요것보다는 요거가 수익률이 더 증가해가지고 수익률 곡선이 이제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건 뭐 기울기는 양이라도 이렇게 좀 덜 기울어진 거랑 또 많이 기울어진 거랑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얘기는 이제 그 뒤에 아까 말했듯이 문제 나왔죠, 그죠? 요 놈은 좀 가파르고 이건 좀 덜 가파른 겁니다, 그죠? 요 가파르고 덜 가파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거다. 그래서 봅시다. 그건 이제 왜 그래? 이거는 이제 뭐 채권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당시 이제 요랬는데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금리가 변하는 바람에 새로 생기는 새로 발행되는 채권 가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이게 기존에 판매되는 채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새로 발행되는 채권이라고. 새로 발행되는 채권 만기 기간은 똑같은데 만기 기간과 그 액면 가격은 똑같은데 새로 발행되는 어떤 그 채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건 기존에 했던 거고 채권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더 유리하다 싶으면 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겠지. 기존 채권 사는 것보다 이 채권을 사겠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하여튼 뭐 이런 곡선이 일반적이다. 그냥 일반적인 곡선이다. 그죠?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 이런 게 생긴다. 그죠? 그림 2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경기 침체가 아주 좀 심각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러니까 경기 호황일 때 이렇게 되고 경기 침체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이쪽에 이제 공식을 동원해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봅시다.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 이게 양이고 음인 이런 좀 영향을 주는 게 뭐냐고. 그죠?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를 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가 있고, 그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뭔지냐면 투자자가 만 원으로 채권에 이제 2년간 투자할 때 내가 이제 만 원이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채권을 사야 되겠다. 그 2년 동안 투자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 한 방에, 그죠?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경우도 있고 1년 만기 채권을 두 번 사는 거, 2년간 연속해서 사는 경우. 그러니까 1년 만기 채권을 샀어. 만 원짜리를. 그죠? 그래갖고 1년 지난 후에 다시 또 그 돈으로 사는 거지. 채권을.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1년짜리 사가지고 1년 뒤에 이제 현금을 받았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또 투자한다고. 그죠? 또 채권을 산다고. 1년짜리를. 그러니까 1년짜리를 두 번 사는 경우, 2년짜리를 한 번 사는 경우, 이걸 나눠 보는 겁니다. 그 기억이 이제 1년짜리고 2년짜리 한 번 사는 거고, 니은이 1년짜리 두 번 사는 겁니다.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그때 이제 만약에 그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복리라고 했을 때, 그죠?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근데 복리든 단리든 아니지, 복리로 해 똑같지. 그죠? 어차피 2년 만기 채권은 복리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리로 계산했을 때 복리는 이자에다가 또 다시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죠? 그걸 모르면 그건 놔두고, 어쨌든 2년 만기 채권을 한 방에 살 건가, 아니면 그 1년 샀다가 팔고 1년 샀다가 다시 현금 받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또 채권 사고, 뭐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볼 텐데, 그러니까 1년 뒤에 받은 돈을 무조건 다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 두 가지를 볼 텐데, 2년 그 어떤 게 이제 이익일까를 보는 겁니다.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이제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 이제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을 연속해서 두 번 투자할 때, 그죠? 이제 수익을 비교를 하겠지. 계산해 볼 거 아니야. 계산기 두드려 볼 거 아니야,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한다.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을 이제 A라고 놓고, 그죠? 그 다음에 그 1년 만기 채권을 이제 B라고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년이라고 치면 여기가 B가 되겠지. 그죠? 여기가 2년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A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 B, A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 다시.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은 에 대한 어떤 그 수익률은 A. 그럼 1년 만기 채권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B고, 그다음 1년 후에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가 달라져 가지고, 그죠? 금리가 달라져 가지고 그때 당시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를 B 다시라고 한다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어떤 그 수익률이 있을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현재 B, 그다음 1년 후에 그 수익률 B 다시, 여기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현재는 지금 관측이 돼. 지금 현재 은행 가가지고 채권 그 수익률 좀 볼게요 하면 그 2년 만기 채권에 그 A라고 알려주고, 그다음 1년 만기 채권 B라고 알려주는데, 1년 후에 그 B 다시 그 만기 채권 알려주세요. 모르지, 은행도,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그걸 이제 B 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만원 곱하기 1 플러스 A에다가 1 플러스 A. 그러니까 1년 이자를 받고 또 1년 또 이자를 받으니까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거 이해되고, 그 다음에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을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후에 또 다시 몰빵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자를 또 그대로 다 포함해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만원에다가 일단 1 플러스 B를 곱해가지고 1년 뒤에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자든 뭐든 그대로 다 재투자해가지고 또다시 1년 후에 받는 돈이 1 플러스 B 다시를 곱해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죠? 전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1년 만기 채권을 두 번 산 거, 연속해서 두 번 산 경우, 그 다음에 2년 만기 채권을 한 방에 사가지고 2년 뒤에 받는 돈,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겠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살 거 아니야, 그죠? 이 두 방식에 이제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을 이제 수요가 몰리겠지. 이거 수요가 어떤 게 이제 이득이면은 그거를 사겠지. 누가 바보같이 안 좋은 걸 사겠어요. 나 귀찮아, 그냥 2년짜리 한 방에 살래. 그런 사람 없죠. 뭐 작은 돈이면 그러겠는데 돈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겠지. 수익이 많은 경우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막 서로 살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이 채권이 막 무한대로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한정해서 팔겠지. 그러면 그거 살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파는 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많이 사네?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이 조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수익이 같아진다. 이게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기업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그 채권 가격이라는 게 지금 뭐 거래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 뭐 얼마 주고 살까? 그 거래 가격에 대한 얘기예요. 이 기업 이 가격이 높고 니은 가격이 저렴해. 그러면 저렴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가격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가격이 같아진다. 아까 말했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권 가격은 바뀔 수가 있어요. 판매 가격은 바뀔 수가 있다고. 저렴하다 싶으면은 너도 나도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주고 살게. 내가 조금 더 주고 살게. 내가 조금 더 주고 살게. 이래가지고 경매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요 가격에 도달할 거고, 비싸면 안 사겠지.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요 가격에 맞춰진다.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비싼 쪽에는 안 살 거고, 가격이 좀 저렴한 쪽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수익이 많은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격에 맞춰진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계속 설명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두 번 연속해서 사는 거, 두 번 사는 거랑 어떤 수익이 결국은 같아진다. 다를 수가 있어도, 맨 처음에 발행할 때 다를 수가 있어도 결국은 같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 뭐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죠. 여기서 나옵니다. 예, 마지막 문단 다시 봅시다.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 반면에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거 이해되죠?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A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2년 만기 채권,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의 어떤 수익률은 나와 있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B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1년 만기 채권의 어떤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물어볼 수 있지. 은행 가가지고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년 후에 1년 후에 미래에 그 1년 만기 채권의 어떤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요? 은행이 모르죠, 그죠? 자기 은행은 모릅니다. 예상 뭐 얼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딱 알려주지 못하죠. 그죠? 미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뭐 갑자기 막 1년 후, 몇 달 후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막 지구가 막 멸망하고 뭐 그럴지도 모르니까 몰라. 예상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A와 현재 시점에서 A와 B는 알 수가 있는데 B-는 알지 못한다.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이니까, 그죠? 그의 수익률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고,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 만기 수익률로서 이제 투자자의 기대치가 이제 반영된 값이다. 그죠? 이건 이제, 그러면 B-는 어떻게 알아야지만 이게 이제 뭐,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잖아.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이득일까, 이게 크냐 이거 크냐를 비교를 해가지고 살 거 아니야. 구매를 해야 돼.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린 지금 B- 값을 알아야 돼. 예. 이 B- 값을 어떻게 아냐고. 그건 이제 자기 마음인 거지. 투자자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좀 신문 같은 거, 막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라고 보는 거지. 이게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서 그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그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막 좋아져. 그러면 만기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만기 수익률이 좋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문제 그 본 채널에서 문제랑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 B-가 증가한다. 수익률이 좋아져. 그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이론보다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죠.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커진다고.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놈과 요놈 가격이 같아진다고.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놈 값이 커지면 이놈 값은 낮아지고, 그죠? 이놈 값이 커지면 이놈 값이 낮아지고, 이놈 값은 사이 값이 되겠지. 응? 그러니까 이놈 값은 여기 있고, 이놈 값은 여기 있고, A 값은 여기 있어야지 이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경기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그건 뭡니까?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그죠?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또 반대로 B-를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죠? 경기가 하락할 것 같아 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B-가 작아진다. 지금 등호가 유지된 상황에서 이게 작아진다고. 그러면은 덩달아 B는 B-보다는 큰 값을 가질 거고, B-가 요 밑에 있고 B가 요 위에 있고, A는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 값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Y 값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B 값이고, 요 B- 값이고, 요 A 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경기가 하락한다고 예상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고, 이때 이제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요 밑에. 뒤쪽에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보는 겁니다. 결국은 같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A랑 B랑 B-랑 전부 다 같아질 경우에는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제로지 뭐. 쭉 수평선이 되겠지. 그죠? A와 B와 B-가 전부 다 같다면 일직선상에 있을 거고, 그죠? 이때 이제 그 기울기는 없겠지. 기울기는 제로가 되겠지. 이게 쭉 일직선이 되면서. 그죠?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뭐 같아지 이게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가격 조정으로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되기 전에 등호가 성립되기 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에 팔면은 차익이 발생하겠지. 그게 손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죠? 이제 그건 이제 플러스를 예상하고 사가지고 그 이제 이게 등호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이제 팔아먹겠지. 그래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려고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죠? 일단은 이게 가격을 조정되는데 가격 조정될 때까지 시간이 생기잖아. 시차가 발생한다고. 그죠? 그 사이에 사가지고 그 시차가 적용돼가지고 나중에 가격이 같아지는 이 상황이 될 때 팔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물론 손해볼 수도 있지. 그건 투자 실패한 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같아지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구매를 하는 거지. 투자를 하는 거지. 그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는 그림은 요 그림이잖아. 근데 경기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요 그림이라고. 그죠?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아니면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투자를 하거나 맞추는 놈이 돈을 버는 거지. 그 틀린 놈은 돈을 잃는 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봅시다. 하여튼 어쨌든 이제 다시 봅시다. 그러면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 반면 관측 가능하죠. A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만기, 그죠? 2년 만기 이 투자의 2년 만기 그 채권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1년 후에 그 만기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 은행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가능한 거고 이제 B 같은 경우에 이제 모르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 미래의 만기 수익률을 넣어서 이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계산해야지 내가 이걸 살까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살까 결정하는 건데 이거 머릿속에 이거를 그릴까 아니면 이걸 그릴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죠? 어떤 식으로 뭘 살까에 대한 투자 사는 게 어떤 채권을 살지가 결정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B사실 예상을 해야 돼. 그죠?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상을 해야지만 뭐 어떤 머릿속에 이걸 그리든 해가지고 뭐 이걸 사든 둘 중에 하나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B사실은 무조건 어떤 B사실을 확정을 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에 이제 만기 수익률 차이,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이제 만기 수익률의 차이,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Y 값을 말하는 거고, Y 값을 말하는 거고,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 차이. Y 값의 차이. Y 값, 이 점과 이 점의 Y 값의 차이, 이 점과 이 점의 Y 값의 차이,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 이 Y 값의 차이, 수익률의 격차, 만기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Y 값이, 그죠?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그죠? B에 따라서 이 지금 A 값과 B 값은 지금 우리 은행 가면 알려줘요. 딱 결정이 나 있는 거고 B는 몰라. 1년 뒤의 값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예상하는 거지. 이 예상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달라진다. 투자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달라진다. 이 투자자는 이 그림을 그렸거나 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투자를 하겠지. 그죠? 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B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인데 요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도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를 경우가 있고 기울기 덜 가파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 또 다른 얘기지. 그죠? 하여튼 기대치에 의존한다. 그죠? B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 이 모든 것들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자가 B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은. 그죠?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네. 그죠?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이런 상황.
B보다 B'가 지금 높다고 보는 거지. 예, 그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높다고 보면 A는 B보다 높고 A는 지금 B보다 높은 상황이지. 왜 높아집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죠? 예, 요 놈이 높은 상황이고 이게 큰 값이고 이게 작은 값인데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A는 요 사이 값일 것이다. B와 B'의 사이 값일 것이다. 그죠? A는 B보다 높고 A는 B보다 높고, 그죠?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죠. B 값, A 값, B 다시 값, B 값, A 값, B 다시 값, 이렇게 이런 순으로 될 거니까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고, 반대로 투자자들이 B 다시가 B보다 낮다고 이제 이렇게 믿는 경우, 여기 B보다 B 다시 값이 낮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B-가 낮고 B가 높잖아요. B-가 낮고 B가 높잖아요. 그죠? 지금 Y값을 말하는 겁니다. Y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B- 값이 B보다 지금 낮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A 값은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이 값이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게 된다. 그죠? 네, 요거 봅시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는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되면 이거 맞지,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이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러니까 뭐 향후 경기가 이제 뭐 상승할 것이다, 그죠? 호황일 것이라고 보면은 B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B를 높이 보기 때문에, 그죠? B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여기 이제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죠? B는 밑에 오고, 그죠? B-는 위에 점 찍히고, 그죠? 1년치니까, 그죠? 똑같잖아, 1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A는 B와 B-의 어떤 사이값,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경기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 B-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이 값이 좀 떨어지고 그 대신에 B는 올라가겠지. 왜냐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A는 여기 뭐 사이값으로 A는 사이값이 존재하고 B가 높고 B-가 밑에 오는, 그죠? 이런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 B-와 B는 같은 라인이죠. 1년이니까, 그죠? 만기가 1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보게 되면 여기 1년이고 X축이 만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2년으로 본 거야. 그죠? 여기도 1년, 2년으로 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지. B와 B 다시. 그죠? 요 B와 B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죠? B-가 이제 경기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면 B-가 이제 큰 값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경기가 하락한다고 보면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요 값이 낮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진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값이 A가 이제 2년짜리잖아요. A가 2년짜리니까, 나 A가 수익률이 높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수익률이 높으니까 나 A 살 거야. 아니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자기가 예상했다면, 그죠? 자기 머릿속에 이런 게 그려졌다면, A보다는 B가 수익률이 높네? 난 B 살 거야. B에다가 투자할 거야. 그죠? 이렇게 되겠지. 1년짜리 살 거야. 그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요까지는 맞아. 문제는 뭐냐면은 이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앞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나요? 응? 장기 채권일수록 장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 그거랑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서 A 값이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A에다가 투자할 거고, 요거 이제 경기 하락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예상했을 때는 B가 지금 더 수익률이 높으니까 B에다가 투자할 것이다. 이거랑 지금 장기 채권일수록 장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금리에 더 민감하다란 말이 연결이 되나요?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봅시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은 맞는데 앞에 그에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장기 투자일수록 장기 투자의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할까요? 이건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돈이 묶여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 10년짜리를 샀어. 그럼 10년 동안 채권 안 팔면은 10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1년짜리를 샀어. 채권을 샀어. 그럼 1년 뒤에 돈이 풀리잖아. 그죠? 돈을 현금을 내가 받잖아. 그죠? 채권 종이 쪼가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수익률이 조금 더 높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익률이 좀 높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사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장기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야 된다. 응? 왜? 장기일수록 돈이 묶여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급하게 되면 채권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급하다. 당장 써야 될 돈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채권을 파는데 뭐 채권 팔면 사람들이 사나요? 가격을 내려야 되겠지. 그죠?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익률을 높여줘가지고 조금 더 이익을 가지도록 장기 채권에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익을 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이 되지. 근데 이게 앞에 게 원인이 되나요? 이거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니지, 그죠? 앞에 거랑 상관없지. 앞에 거는 뭔데? 경기가 호황이다 싶으면은 B가 값이 B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아니면 경기가 하락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B가 그죠? B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잖아요. 이상하지 않나? 물론 뭐 장기 채권에 대한 어떤 뭐 수익률에 대한 얘기가 앞에도 있지 않았나, 그죠? 앞에 있었죠.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한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말이 있었지. 예. 이게 지금 이상하지. 그 앞에 게 이제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좀 이상하다, 그죠? 뭔 의도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다.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뭐 앞에 게 원인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말이 안 맞는 건 아니고, 그죠? 말은 맞는데 앞에 게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죠? 읽다가 또 다시 발견한 거라서 설명한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 뒤로부터 이제 이해됩니다, 쭉. 예를 들어 경기 호황이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기 호황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금리가 상승하나요? 상승하죠. 이것도 설명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경기가 막 이제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경기 호황이라고 하면 밖에 돈이 많이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경기가 호황이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그죠? 이런 거, 그죠? 은행 금리가 올라가야 돼. 뭐 그래 돼가지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대 어떤 그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건 앞에 거 얘기가 있었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아까 말했죠. 이 할인율과 만기 수익률과 지금 시중금리가 결국은 같아진다 그랬잖아. 결국은 같아진다고, 그죠? 할인율과 만기 수익률과 시중금리 요 세 개 값은 결국은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할인율과 시중금리 같아지고 결국 할인율이라는 게 만기 수익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기 수익률 같잖아, 그죠? 그것처럼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올라간다,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죠? 어디 갔나? 경기 호황이 예상돼갖고 어떤 금리가 상승했다. 그러면 할인율, 그죠?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죠? 그럴 경우 이제 장기 채권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지. 장기 채권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죠? 앞에도 얘기가 있었지. 뭐 이렇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네, 그죠?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묶여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을 좀 더 높아야 된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어쨌든 뭐 수익률, 장기 채권 수익률이 더 높은 요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안 보고, 그죠? 이거 결과만 보는 거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죠? B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경기 호황이 예상되면 그죠? B
올라간다. 올라간다.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만기 이 수익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 세 개가 지금 같은 레벨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죠? 요 세 개가 같은 레벨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할인율도 올라가고 만기 수익률도 올라간다. 그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금리가 상승하면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 말고, 이건 보지 맙시다. 요거 봅시다, 요거, 그죠? 요거 두 개, A와 B만 봅시다. 요거는 이제 B-는 생각 안 하고 A와 B만 봅시다. B보다는 A가 만기 수익률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죠? 더 많은 거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건 이제 B-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기 호황에서 금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A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이건 B-에 대한 생각은 얘기는 없고, 그죠?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금리 하락 예상한다. 금리 하락, B-는 뭐 만기 수익률이 낮아진다. B-는 얘기 없구나. 이놈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진다. 더 빨리 떨어진다. 그죠? A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가 더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장기 채권이 더 높은 수익률을, 장기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디 갔냐? 장기 채권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이놈이 더 빨리 내려온다는 얘기지, 그죠? 금리 하락되기 때문에 둘 다 어차피 내려오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죠? 둘 다 하락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뭐 1년 만기든 2년 만기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맞죠. 근데 A가 더 빨리 상승한다. 왜냐?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B-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경기 상승과 그 다음에 그 민감도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경기 호황이 예상이 돼가지고, 경기 호황이 상승이 예상돼가지고 금리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만기 수익률은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왜냐하면 그 금리 상승하게 되면 만기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1년 만기든 2년 만기든 다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장기가 더 장기일수록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A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죠? 요거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가 양이 되고,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금리가 하락이 될 것이다, 그죠? 금리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거고,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만기 수익률은 떨어진다. 1년 만기든 2년 만기든 다 하락하는데 A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빨리 하락한다. 더 빨리 하락한다. 그죠? 더 빨리 하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수익률 곡선이 의미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해놓은 거네요, 그죠? 그런 걸 해놓은 거야. 이거 뭐 좀 뭐가 좀 설명이 좀 뭐가 부족해요, 그죠? 부족하고 생각이 되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뭐 이해는 됩니다, 그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B-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요거는 A와 B에 관한 얘기, 그냥 민감도, A가 더 민감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갔다가 더 빨리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빠르게 오르고 더 빠르게 내려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봅시다.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의 경제 상황에서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 기능을 한다. 뭔 얘기야? 다시 수익률 곡선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 예측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그렇네. 수익률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이거 경기 상승한다고 생각했겠네, 그죠?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럼 이 사람은 경기가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있겠네. 이게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경제 지표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어떤 뭐 유명한 박사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죠? 이거 뭡니까 이거? 수익률 곡선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걸 딱 그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경기 상승을 경기 호황을 예상하는구나.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그죠? 경제학 박사한테 수익률 곡선 그려달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경기가 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경제 지표로서 기능을 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되죠, 그죠? 뭐 깔끔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100%라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뭐 어떤 의도로 뭐 이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게 조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뭐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조금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좀 업그레이드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본 그 채널에 다시 또 조금 그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영상을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올릴게요.